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3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또 한 분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부활. 네, 북한에서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 아닙니까? 부활. 네. 뭐 신의 계시를 받은 지역이라. 뭐 여러 번 다룬 적도 있긴 한데 이번에 또 한 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멀쩡히 살아 계신 걸로 좀 다시 확인이 됐죠. 네. 이 북한의 마원춘이라는 국방위원회 설교국장이라는 분인데 이분 사망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사망설 나왔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있었던데요? 예전에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숙청을 당했다가 예. 부활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요? 네. 작년에 10월 23일이었던 작년 10월 23일. 예. 작년에 10월 23일이었는데 TV조선과 채널A, 중앙일보 이런 데서 이 마원춘 국장이 안 보이고 있다. 몇 달 동안. 네. 숙청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보도가 나온 지 3일 만에 10월 26일 날 마원춘 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이 숙청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일 만에 탄로가 났어요? 좀 민망하네. 그러니까 좀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이 사실 보도했던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작년에 한번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좀 더 조심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건데, 네. 사실 11개월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니까, 사실 이제 숙청과 사망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청이라는 거는, 직위 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사망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죽였다는 건가요? 사형당했다? 이런 건가요? 사망설도 약간 좀 황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난 9월 3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보도가 됐는데,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이 마원춘 국장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좀 황당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라선시에서 수해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수해 복구를 위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원춘 국장에게 복귀해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숙청돼 있다가 네. 복귀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쇼크사를 했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놀랐죠? 그러니까 그게 참 황당한 내용이 사실 진짜 약간 황당하잖아요. 네. 복귀하라는 명령 때문에 놀라서 쇼크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한데? 왜 놀라지? 이상하고 황당한 소리긴 한데 어쨌든 이런 소문이 있었다.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을 받은 건가? 아니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충격을 받은 건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났다 이렇게 중국의 소식통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문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렇게 유언비어라는 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동네에 북중 국경지대는 여러 가지 소문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소문도 있고 저런 소문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누가 봐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뜬 소문들을 다 보도하자고 네. 치면은 언론사가 아니라 찌라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증권가 찌라시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중간과 찌라시는 나름 그래도 근거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무슨 보도라고 언론에. 근데 어쨌든 이 보도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있었고, 이거를 미국의 통신사인 UPI라는 통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통신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UPI 통신사가 보도를 했고, 이걸 이제 받아서 연합뉴스라든지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SBS, 중앙일보, MBN, 매일경제. 다 했네, 웬만한. 어지간한 데는 다 했습니다. 네. 채널A 이런 데도 했고요. 네. 이런 언론들이 이 UPI 통신을 인용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마치 지금 진짜 죽은 것처럼 네, 이제 지금도 포털에서 마원춘 딱 하면은 쇼크사가 연관 검색어로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언제 확인이 됐냐면 지난 10월 8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이 됐는데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라선시 복구 상황을 살펴보는 방문을 했어요. 라선시에. 예. 예. 이때 수행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예. 그중에 마원춘 이 국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 혹시 동명이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나왔는데 사진까지? 사진 아이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원춘 이제 설계국장의 사진도 있었던 거죠. 아 그건 좀 조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원춘 국장이 등장하면서 이 쇼크사 주장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보도를 하려면 좀 이렇게 근거가 있는 뭐 객관적인 사실 이런 걸 보도를 해야지. 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그걸 마치 보도거리라고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네. 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뜬 소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소문들마다 다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되면 이상한 나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것들은 도대체가 이제 뭐 믿을 수 없는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가십거리로 그냥 네. 진짜 말 그대로 황색 잡지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예, 거죠. 예,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상황이 된 거고 네.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던 일부 언론들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번 10월 10일 즈음 해가지고 또 거짓말이다, 좀 분석이 잘못됐다 이런 걸 밝혀진 게 있습니다. 아 마원춘 말고도. 예. 또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총정찰국장과 관련한 건데 상당히 고위직들인데 네. 이 정도면. 이건 약간 이제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 일부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무책임한 전망을 했다. 이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된 겁니다. 뭐 어떤 전망인데요? 네. 지난 그 8월 25일 날 남북의 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고위급 접촉, 고위급 공동 접촉과 보도문이 났죠. 예, 합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 8월 25일 합의 이후에 8월 28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라는 것을 열었어요. 예. 이때 어떤 게 논의됐냐면 중앙군사위원 중 일부를 해임하고 임명을 했고 네.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사 문제, 사람 그렇죠.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같은 말이네요, 그럼. 예. 해임 임명하고. 뭐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 명단은 공개가 안 됐죠? 네, 명단이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그러자 이 조선일보라든지 국민일보, 채널A 이런 데서 이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총정찰국장이 그 지뢰 도발, 이른바 지뢰 도발, 그다음에 포사격 도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주도한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책을 당했을 것이다 이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 지뢰 도발, 포사격 도발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북한에? 상당히 이제 전쟁 위기가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지뢰를 이렇게 몰래 묻어가지고 한국군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포사격을 하고 이러면서 전쟁 위기가 높아질 걸 몰랐을까? 당연히 전쟁 위기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분석 자체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성공한 것 같은데? 전쟁 위기를 올린 다음에 8.25 합의해가지고 사실 8.25 합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이제 청와대에서는 사과를 받아냈다라고 하지만 국내 이제 보수 언론들조차 이게 좀 북한에게 오히려 밀린 좀 굴욕적인 합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싸 이겼다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약간 오히려 그런 분위기죠. 진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어찌됐건 조선일보라든지 국민일보 채널A 이런 데서는 이게 이제 좀 뭔가 잘못 흘러간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이 리영길 총참모장과 대남공작 총책인 김영철 총정찰국장이 문책을 당했을 거다. 신산병동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제 이 지도부는 상당히 평화주의인데, 이 총참모장과 총정찰국장이 거기에 이제 북한의 이 평화주의 노선을 깨고, 자꾸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해임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지도부가 이제 저기가 됐다. 위신이 깎였다. 위신이 깎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위신이 깎이게 만든 게 뭐냐? 지뢰 도발과 포석격 도발 아니었냐? 그래서 그 책임자들이 문책을 당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감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유감 표명이 이제 사과라는 걸 사과와는 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감 표명이 사과였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 거죠. 먼저 9월 9일 날 문책설이 나온 게 8월 28일이었는데 9월 9일이면 보름도 안 지난 상황이죠. 한 10일은 좀 더 지났고. 근데 이때 리영길 총참모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에 수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책을 당했으면 당분간 이름이 좀 거론이 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김정은 제1위원장에 함께 관람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책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행사에서 김영철 국장의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두 사람 다 멀쩡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보도 같은 걸 보니까 그 계급이나 이런 것도 깎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책을 당했다라는 어떠한 징후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책설이 사실 무근이었다. 이게 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총정찰국장 문책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워낙 없다 보니까 단순 분석이었거든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자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에서 목함 지뢰 사건을 이유로 이 두 사람을 문책을 한다면 이른바 지뢰 도발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북에서는 자신들이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문책을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문책설은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문책을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지뢰 도발 안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책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8.25 합의에서 이 유감 표명이 사과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사과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분석을 어거지로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이게. 네.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분석이 틀렸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보면 숙청이라든지 뭐 쇼크사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최근에 뭐 북한에서 공포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북한이 최근에 관료주의라든지 부정부패 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류의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나 보죠? 네.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도 직접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4일 날 논문 하나 발표를 했는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반대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고요. 2013년도 8월 26일자 통일뉴스를 보니까 2012년도 6월 2일자 노동신문 정론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밖에서 밀려오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회주의 요람 속에서 성장한 일꾼의 관료화, 귀족화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관료들, 일꾼들이 좀 더 관료주의를 부리고 귀족화된 것이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처벌을 받는 간부들이 나타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공포 정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처벌받는 이 간부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관료주의나 부정부패, 뭐 귀족화 이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제 정화작용, 관료 사회의 어떤 정화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처벌받는 간부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북한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 실제 간부들에 대해서 부정부패라든지 관료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알고 이런 이제 숙청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요즘 이렇게 부정부패 척결에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최고위급의 인사들이 몇 명이 벌써 지금 숙청을 다녔단 말이에요. 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뭐 저우융캉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것도 이제 명분들이 다 그거거든요. 저우융캉도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다.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본 기사에서는 12만 명 정도가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러면 뭐 이건 피해 대숙청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공포 정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은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네. 공직 사회를 좀 이렇게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진핑이 지금 뭐 공포 정치를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사실 이제 관료 사회의 어떤 기강을 잡고 그동안 뭐 관료주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발표한 논문에 이 정도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빨리 척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네. 지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간부들이 이렇게 지위 변동이 많이 생기겠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네. 그런 거죠. 예, 저도 뭐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지금 한국 언론에서 북한을 보도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원춘 국장이건 리영길 총참모장이건 김영철 총정찰국장이건 간에 잠시만 보이지 않으면 그냥 수청됐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심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사망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보도 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북한 보도와 관련해서 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막 보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굴 안 보인 걸 가지고 뭘 추정을 하고 그럽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디 갔나 보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제대로 확인도 되지 않은 걸 막 무책임하게 보도할 만큼 대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참. 언론에 안 보인 걸로 치면 지금 저희 통일부 장관도 누구죠? 지금 저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류길재 장관이 아니죠? 네. 누구지? 홍용표 장관인가? 홍용표, 예. 네,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냥 보통은 대체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잘 안 그렇죠. 보이면 안 보이듯이 열심히 하나 보다. 그리고 원래 북한은 이제 언론의 특성 자체가 북한은 이제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무슨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매번 소개해주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뭐 마원춘 설계국장이 이번 달에는 뭘 했다 이런 보도는 안 나와요 원래. 사진만 안 나오면 그냥 다 어디 가서 죽은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건 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네. 보도를 좀 신중하게 하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그래서 북한 마원춘 설계국장의 사망설, 그 다음에 리영기 총참모장과 김영철 총정찰국장의 문책설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